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안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작성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조사 보고서는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학부모나 다른 누군가한테 공개되는 보고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후에 법적인 공방까지 가는 최종적인 경우에는 보고서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뭐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 이제 학교폭력 담당자의 역할은 각 학생들의 주장을 보고서에 담아서 이제 올리는 게 역할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는 것이 좋겠죠.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얘가 범인이다, 얘가 뭘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형식에 맞춰서 최대한 상세하게 잘 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기본 양식을 제가 조금 변경해서 했고요. 왼쪽 오른쪽 여백을 좀 줄이고 위아래 여백을 줄여서 좀 가급적이면은 페이지가 좀 덜 나오게, 그리고 페이지도 한번 이렇게 작성해봤고, 요거는 제 블로그에 올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가상의 사건을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가상의 사건을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설명하기 좋은 부분을 한번 좀 만들어 보았고, 그래서 사안 번호는 이제 학교마다 무슨 학교 몇 번 요걸 쓰시면 되고, 요거 올릴 테니까 제 블로그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수 일자 1차, 2차 나왔는데 원래는 뭐 2차, 뭐 1차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뭐 2030년으로 제가 설정해 놨는데 2030년 뭐 1월 며칠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사안 학교 폭력 사안이 들어왔는데 이 구성원 내에서 가피 관계가 있었는데, 가피 관계를 가해 피해였는데 서로 가피해.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신고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진행하는 도중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접수를 언제 했는지, 이제 사안 번호가 하나로 가는데 두 가지를 인원도 같고 내용도 같아서 이 과정 중에서 서로 있었던, 얘만 신고했다가 얘도 신고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1차와 2차 이렇게 접수 일자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고 접수가 된 부분,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무조건 합병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도 다르고 내용도 별개의 내용으로 보인다, 이거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호를 따로 잡아서 사안 번호를 따로 잡아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담당자 성명 연락처는 생활부장으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안 유형에는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것의 사안의 유형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씁니다. 주먹으로 상대방 얼굴을 가격한 신체폭력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리고 친구들의 신체폭력 상황을 동영상을 찍어서 페이스북 단체방에 전송하는 등의 사이버 폭력.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안으로 학교에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게 신체폭력이다, 사이버 폭력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고, 굳이 유형을 나눠보자면 이렇게 학교에서 1차적으로 나눌 수 있다. 결과는 아니에요. 유형을 먼저 나눠보자.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육하원칙을 좀 더 추가시켜서 작성하셔도 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더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자세하게 좀 쓰기를 바라는데, 사안 유형 자체가 좀 늘어지면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은 것 같고, 간략하게 어떠한 폭력과 어떠한 폭력에 대해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안 개요서에 작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생은 이제 저는 가상의 학생으로 학교, 뭐 같은 학교면 이렇게 병합 처리해서 작성해서 하면 되고요. 가나다 중학교 학년반 번호, 요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학번을 씁니다. 학번 쭉 쓰면 되고, 이땡땡이라는 학생이 등장하고요. 김땡땡한테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요. 김땡땡은 이땡땡한테 가해가 추정되고, 강땡땡한테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땡땡 같은 경우에는 이땡땡한테 가해했고 강땡땡한테 피해를 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강땡땡은 현재 지금 김땡땡에게 가해를 추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해 관련으로 뭉뚱그려 써도 되고, 피해 관련으로 뭉뚱그려 써도 되고, 피해 주장이라고 써도 되고, 가해 추정이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해자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확정지어서 담당 교사가 누가 가해했다 누가 피해했다 할 수 없어요. 심의원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의해서 누가 가해했다 피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는 관련 학생 또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보호자들이 이 단어에 상당히 예민해 계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잘 한번 숙지를 하셔야 돼요. 미리. 본인의 자녀가 가해인데요, 피해인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안 개요서. 이거는 이제 참석 안내 사안 개요서인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육하원칙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작성을 할 때 사안 개요에 대해서 저는 이걸 맨 마지막에 해요. 내용이 정리가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짜 2030년 1월 1일 학교 정문 앞에서 김땡땡이 오른쪽 주먹으로 이땡땡의 왼쪽 뺨을 두 차례 가격한 사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넣으려고 했는데 사실 육하원칙을 쓰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왜를 쓰는 건 사실 좀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여기 왜냐면 늘어나요. 엄청 이제 줄이 막 늘어나고 막 아이들이 서로 가피관계의 이런 부분에 또 이제 이유가 서로 또 다르기 때문에 왜는 좀 빼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지원청에서 여기 왜가 빠져 있는데 왜 좀 추가시켜 달라 그러면은 뭐 그때는 해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부분들은 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강땡땡이 1월 1일 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 폭력 내용을 동영상을 찍어서 1월 2일 페이스북 단체방 9명에게 유포해서 김땡땡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안. 지금 보면은 사실 내용은 그냥 이건 CCTV를 보거나 양쪽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무슨 사안이라고 작성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이게 부모가 딱 받아봤을 때 사실인 것 마냥 나와 있으면 민원이 엄청 소지가 커요. 그래서 어, 누가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양쪽 내용이 틀린 경우에는 누가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안이다. 네, 이렇게 작성해주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양쪽 내용이 다르면 피해 측의 주장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하원 측에 의거해서 쓰면 되고요. 지금 제가 가상으로 어떻게 설정을 했더라? 이땡땡이 김땡땡을 놀렸어요. 그리고 김땡땡이 이땡땡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강땡땡이 요거를 촬영한 다음에 무단으로 유포를 해요. 이런 걸로 제가 머릿속으로 구상을 했고요. 김땡땡은 이땡땡한테 욕을 먹었지만 김땡땡은 신고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가해 피해로 본인이 처분을 받겠다. 하지만 강땡땡은 신고하고 싶다. 나의 사생활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해서 올렸다. 그래서 이 땡땡은 여기서 피해 주장 그리고 김땡땡은 피해를 받았음과 동시에 강땡땡한테 피해를 받았음과 동시에 이 땡땡한테 가해도 한 그리고 강땡땡은 가해가 추정되는 그런 사안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안 경위에 대해서도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사안 경위는 사안의 전후 과정, 사안 접수, 전담기구 조사 내용, 양측의 주장 내용, 전체 사건 내용, 전담기구 심의의 시간 등의 흐름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라. 가급적이면 시간의 흐름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써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가독성이나 아니면 내용 이해하는 게 좀 더 수월해졌어요. 뭐냐면 양측 증거, 양측 인정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로 기재했고요. 그 다음에 쟁점은 쟁점이라고 밝혀서 사안 경위에 함께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원래 쟁점 내용을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사안 저거고 쟁점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쟁점 내용에 대해서 서로 주장하는데 이렇게 줄이 많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작성하다 보면 줄이 미친 듯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표 자체가 너무 난잡해지고 쟁점이 막 20개 막 열 몇 개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가독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쟁점이 한두 개인 경우에는 이 표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표를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쟁점 아예 지우면 또 그러니까 그죠? 이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도 쟁점사안 이거 좀 줄여야 되는데 쟁점사안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남겨놓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어디였죠? 사안 경위에서 다름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죠. 쟁점을 여기에 기재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1 시간 순서대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양측이 인정하거나 증거가 있는 경우를 사실로 씁니다. 2029년 12월 31일 날 2학년 20반 앞에 복도에서 이것도 사실 내용 쓸 때 육하원 측에 의해 써야 되고요. 이땡땡이 김땡땡한테 바보 똥개라고 놀렸어요. 김땡땡 및 보호자는 이에 신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자기가 욕먹었지만 신고하지 않겠다. 이런 케이스 있어요. 그래서 양측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 참조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는 왜 이렇게 썼냐면은 나중에 이제 요 내용이 왜 사실인지
살펴보고 싶어요. 심의위원 분들께서 그때 위원들이 살펴보시라고 좀 쉽게 살펴보시라고 저는 어디를 참조하면 이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실 부분의 부분 쟁점이 아니라 약간 사실이지만 여기서 약간 틀린 경우에는 좀 부분 쟁점이라고 써서 넣었는데 김땡땡은 이땡땡이 바보똥개 병신이라고 했다. 근데 이땡땡은 김땡땡한테 바보똥개라고 했다. 바보똥개는 약간 교집합이죠? 그런데 병신이란 단어는 양쪽 입장이 좀 틀려요. 사실 이 부분은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김땡땡이 이땡땡을 때렸을 때 이러한 욕을 들어서 화가 나갖고 우발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안조사 하시는 분들이 보고서 쓸 때 엄청 요약해서 축약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다 그렇게 하시는데 심의위에서는 땡큐하죠. 올라온 자료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좀 더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좀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처리를 하려면은 양쪽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써서 올리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번 학교 시간에 이제 전날에 있었던 일인데 이땡땡 강땡땡 저거 뭐야 김땡땡이 서로 따로 학교를 하고 있었다. 우연히 정문에서 마주쳤어요. 셋이서 김땡땡이 이땡땡이한테 사실 1 내용에 대해서 요거는 왜 이렇게 썼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쓰면 줄이 막 늘어나요. 그래서 보고서를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쓰려면 사실 1 내용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실 1 내용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위원들이 다시 판단할 수 있겠죠. 보고서 자체가 좀 너무 늘어지면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좀 짧게 쓰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번에 있는 내용을 누군가한테 전달했다. 사실 몇 번에 있는 내용의 토대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썼을 때 좀 더 가독성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제안이고 전 이렇게 한다. 이게 답은 아니고 이거보다 더 좋게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 추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땡땡이 어쩔 TV 저쩔 TV라고 말을 하고 지나갔어요. 양측 학생이 인정했기 때문에 양측 학생 확인서 참조해달라. 같은 시각 강땡땡이 이 과정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서 촬영을 한 게 CCTV에 잡혔어요. 요거는 이제 사실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같은 시각 화가 난 김땡땡이 요것도 사실은 뭐 장소도 똑같이 집어넣을까 하다가 같은 시각이니까 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사실 2번과 기반해서 같은 장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쓰긴 했는데 어쨌든 같은 시각 화가 난 김땡땡이 이땡땡을 불러 세워서 오른 주먹으로 이땡땡의 왼쪽 담을 두 차례 가격하였다. 해당 상황 직후 서로 사과를 했으며 서로 사과를 받아줬어요. 근데 서로 사과했는데 왜 갑자기 누구냐 이땡땡이 김땡땡을 신고했는지 의아하죠. 치료비나 이런 분쟁 때문에 사과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들끼리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실제 사과도 했고 서로 이제 좋게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신고 의사를 표현해서 신고들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사과를 받아줬다. 근데 이거 CCTV 확인을 통해서 실제로 CCTV 잡혔다. 양쪽이 서로 싸우는 게 양측 확인서 내용도 서로 동일하다. 그래서 사실로 잡았습니다.